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보스와 그들의 대한전쟁의 6번째입니다. 먼저 여기서는 일본 내에 보스 본류가 왜 약하게 되었고 자민당 안에서는 보스의 비추류가 강해졌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 코노 담화 그리고 정권 교체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이었습니다. 그 7월 자민당은 미야자와 정권이었는데요. 자미원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민당이 55년부터 이후 38년간 집권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38년 만에 정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호소카와 연립 정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진의 인물이 호소카와 모리히로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원래는 보스 본류 출신이고 이전에는 자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간에서 자민당에서 나가서 야당 정치인이 되어서 1993년 하나의 기회가 와서 총리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보스 본류 사람들은 자민당 밖으로 사실은 많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민당 내에 보스 본류의 상당히 큰 파벌로서 다나카 카쿠에이 총리가 이끄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나카 카쿠에이 총리는 72년부터 74년까지 총리를 지냈고 또 중국하고의 국교 정상화도 이 사람이 먼저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캔들이 아주 큰 것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록히드사하고의 뇌물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다나카 내각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파벌에서 타케시다라는 사람의 파벌이 빠져나가 가지고 이제 고대했던 그 일본의 보스 주류, 보스 본류 다나카파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타케시다파는요, 타케시다 노보루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타케시다 노보루도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87년부터 89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도 리크루트 사건이라는 큰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제 총리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스 본류, 보스의 주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뇌물 사건이나 비리 사건 때문에 물러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끌고 있었던 파벌들이 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스 본류 중심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외치며 자민당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많이 알려진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하토야마 유키오가 있죠. 하토야마 유키오는 2009년에 또 민주당에서 일본 총리가 되어서 그때도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사람이죠. 하토야마 유키오도 원래는 자민당 안에 보스 주류, 보스 본류 사람이었는데 그 13년에 그 자민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자와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타케시다파의 거물이었지만 타케시다파의 스캔들 때문에 자민당을 떠나서 다른 정당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포스 본류의 거물들이 이제 자민당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1993년이 가장 큰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8월에 자민당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호소카와 모리히로 연립 정권의 정권을 넘겼습니다. 그 8월에 이제 미야자와 내각은 정권을 떠나기 이전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반 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담화를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것은 한국하고 대단히 관련이 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고노 담화의 요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위안소 설치, 관리, 여성들의 이송에 그 일본군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먼저 시인했고요. 그 다음 여성들의 모집에는 감염, 그것은 속이는 거죠. 달콤한 말을 하여서 여성들을 속이고 현지에서 위안부를 했다. 이런 것을 시인했고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사례도 있었다. 거기에는 관원 등이 이에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 관원라는 것은 국가의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고노 담화라고 불려서 이 담화를 계기로 하여서 일본에서는 특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가 모두 단시 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노 담화를 마지막으로 하여서 자민당 미야자와 정권은 피자민계 호소카와 연립 정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게 1993년 8월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호소카와 내각은 역시 비리 문제가 터져가지고요. 1994년 4월에 총사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8개월 만으로 호소카 정권은 총사퇴 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비자민계의 하타 츠토무 내각이 출범되었는데 이 하타 내각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2달 정도로 총사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38년 만에 만들어진 비자민 정권이었던 호소카와 정권 그리고 이어서 집권한 하타 정권 이러한 비자민계의 정권은 10개월 정도의 수명으로 다시 자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94년 6월이었습니다. 이제 자민당하고 사회당이 연립 내각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여기에 그때 자민당, 사회당 연립 정권의 촌리가 된 무라야마 토미이치 촌리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죠. 무라야마 토미이치 촌리입니다. 그때 자민당은 사회당을 끌어들여서 연립 정권을 만듦으로 인해서 다시 정권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당이 그때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당에서 촌리가 탄생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민당, 사회당 연립 정권에서는요, 국회의원의 숫자로서는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만은 이러다 연립 정권을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당의 의석수를 빌린 거죠. 이렇게 해서 사회당의 탄수였던 무라야마 토미이치가 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라야마 토미이치는 뭐니 해도 사회당의 존재, 사회당 탄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리베랄한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8월 15일 소위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를 했죠.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침략 전쟁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공식 사과, 세계를 향해서 공식 사과를 한 그러한 담화였습니다. 그런데 자민당 내에 비주류가 이에 상당한 반발을 했습니다. 자민당 내 비주류는 그 당 안에 역사검토위원회를 조직하여서 일본의 전쟁은 아시아를 백인 지배에서 해방한 해방전쟁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민당 안에 많이 남아 있었던 비주류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담화에 맞춰서 자민당 내에 역사검토위원회가 하나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은 대동아 전쟁의 종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자민당 내의 보수 비주류들은 위안부라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일본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고, 일본은 아시아를 해방시킨 해방 전쟁을 한 것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전범 국가임을 부정하는 주장을 강하게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의 비주류는 그들이 가장 목적으로 삼았던, 목표로 삼았던 것은 고노 담화, 이것은 위안부 문제를 간제 연행이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세계를 향해서 사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부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시 아직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던 아베 신조가 강하게
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신조도 외할아버지가 피주류의 대표인 키시노부스케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확실하게 비주류였던 거죠. 아베의 주장은 당시부터 이런 것이었습니다.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고요. 문부 과학성에 대해서 교과서 개선을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당시 문부 과학성에서 나온 그 사회과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가 다 실렸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나 이후 하시모토 내각이라든가 오부치 내각이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보수 주류에서 나온 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부치 존리가 과로로 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존리는 밀실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키시노부스케 계열, 그러니까 비주류 계열에서 모리 요시로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일본 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도 고이즈미 준이치로라는 사람이 존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개인적으로는 리베럴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주류 쪽에서 존리가 되었습니다. 이 고이즈미 수상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정도 존리를 역임했습니다마는 이때 계속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중국, 한국하고 상당한 싸움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관방 장관으로 아베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이즈미 내각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2006년 9월 제1차 아베 내각이 선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하게 일본이 올바른 국가였다. 그리고 자위대를 전시군대로 개평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정치인들이 이제 일본 자민당의 중심에서 계속 존리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